제가 여러분들을 열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오! S24 울라리!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이제 새로운 삼성의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저도 요것을 미리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변한 게 프레임 소재가 기존 알루미늄에서 티타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티타늄을 적용한 것처럼 갤럭시 S24 울트라도 티타늄 소재를 적용했어요. 이 티타늄을 제가 가진 아이폰 티타늄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제가 가진 아이폰 티타늄이랑 비교하면 컬러가 상당히 비슷하네요. 컬러가 아이폰 티타늄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무게는 기존과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하거든요. 거의 뭐 1g 조금 더 가벼워졌다 하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프레임이나 뒷면이나 모두 무광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전면 디스플레이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나 해상도나 주사율 이런 거는 모두 다 동일하지만 모두 다 플랫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데모용 기기라서 이렇게 이제 강화 유리 필름이 붙여져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판매되는 기기에는 보호 필름이나 강화 유리가 부착되어서 출고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끝쪽을 보면 이제 플랫하게, 그러니까 여기 프레임은 왼쪽과 오른쪽은 좀 둥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쪽은 모두 플랫하게 바뀐 게 이번 울트라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차이점이 뭐냐면 베젤이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좌우에 있는 베젤 차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드디어 좋아진 게 뭐냐면 이 하단 베젤 있잖아요. 하단 베젤이 이제는 좌우 상단 모두 다 똑같이 맞췄습니다. 기존에는 좌우는 되게 얇고 하단 베젤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하단 베젤을 굉장히 얇게 줄이면서 내면 모두 칼 베젤처럼 만들었어요. 이런 건 아주 좋아요. 디스플레이 밝기도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전작 대비 40% 정도 더 증가했다고 하는 피크 밝기가 2600니트로 많이 증가했고요. 전면에 있는 소재가 코닝의 고릴라 아머가 새롭게 적용되었다고 해요. 기존에는 빅터스 2였는데 새로운 모델은 고릴라 아머로, 이게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뭐 어댑티브 컬러톤이라는 게 새롭게 적용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색상 최적화, 주변의 밝기를 감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센서로 사용합니다. 이게 항상 카메라가 켜져 있어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 카메라를 항상 켜놓는 게 아니라 조도 센서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면 그때 카메라를 켜서 이제 요 환경에 맞게 이제 튜닝을 해준다. 지금 디스플레이 색상 좀 바뀌었죠? 다시 이거를 끄면 지금 기본적으로 조금 파란색의 이렇게 화면으로 됐고요. 요거를 켜면 애플에 있는 트루톤은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조도를 확인해서 디스플레이에 있는 컬러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에서는 이거를 카메라로 주변에 있는 조도를 측정하게 된다면 배터리에 관해서도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카메라를 항상 켜놓는 게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잠깐씩 켜면서 그렇게 확인을 해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보기 좋네요. 색상 최적화 켰을 때 제가 옆에 있는 갤럭시 S23 전작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확실히 이게 더 부드러워요. 빛 반사가 확실히 줄긴 줄었네요. 그리고 풀스크린 AOD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항상 표시. 이렇게 해서 딱 끄면 AOD가 됐을 때 지금 배경 화면이 좀 어두워졌잖아요. 아이폰 AOD만큼 밝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이폰 AOD보다 갤럭시 AOD가 더 밝은 것 같은데요. 깨워볼게요. 깨우면 이렇게 해요. 되게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또 있잖아요, 요거 봐요. 스피커 구멍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일자로 쭉 뚫려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상단에 보면 구멍이 2개 생겼습니다. 이것도 기존엔 구멍이 1개였는데 왜 2개가 생겼냐,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기존에도 스피커 옆에 벤톨이 있었고, 요게 새로운 시리즈는 사라지면서 상단으로 벤톨 위치가 바뀌었어요. 스피커 품질을 한번 지금 간단히 한번 봅시다. 켜자마자 이거 뜨는데요. 데모기기인데 켜자마자 이거 뜨는데요. 에어 프리미어는 처음. 왜 시트로 안 켰고?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A 젠3 4 갤럭시가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또 이번에도 이런 이제 새로운 프로세서가 들어가면서 발열이나 이러한 개선이 있냐 물어보니까, 베이퍼 챔버가 기존 대비 1.9배 더 커졌다고 해요. 베이퍼 챔버가 기존 S23 시리즈에서는 이런 형상이었다면 울트라는 1.9배 더 커졌다고 합니다. 소재에서도 기존에는 뭐 구리와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 썼다고 하는데, 새로운 모델은 조금 다른 그런 소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열 개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좋아졌다. 그거를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해요. 램은 기존과 동일하게 12GB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울트라 시리즈에서 크게 변한 점은 망원 카메라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망원 카메라도 보면 이건 티타늄 블랙이네요.
기존에 망원 카메라가 이제 3배 있었고요. 10배 물리적인 망원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5배 망원 카메라로 바뀌었어요. 대신 5배 망원이 5천만 화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5배 망원 했을 때 50메가픽셀을 1배율과 5배율 이렇게 할 수 있고 200메가픽셀도 5배 더 되네요. 원래 기존에는 10배 망원 카메라가 있었다가 이제는 5배 망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10배랑 비교했을 때 전작 대비 조금 낮아진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한데, 사실 기존 이제 S23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1000만 화소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1000만 화소로 찍은 다음에 1200만으로 업스케일링 하기 때문에 좀 고라는 차이가 있었고, 새로운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5000만 화소 5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크롭해서 쓰는 방식이라서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전작 대비 동등 그 이상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결과물은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배 카메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100배 줌은 그대로 찍을 수 있고요. 또 좋았던 건 지금 이제 4K 60프레임 촬영까지 가능하잖아요. 전작에서는 사실 이제 4K 60으로 찍으면 렌즈간 전환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초광각에서 최대 20배율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게 바뀐 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좋아요.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촬영 시, 그러니까 저조도 상황에서도 퀄리티가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작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센서가 전작 대비 뭐 이제 배율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센서 크기가 1.6배 더 커졌기 때문에 수강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퀄리티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망원에서도 4K 60프레임으로 찍을 때 손떨방도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화소가 높아져서 뭐 손떨림 방지가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OIS 자체의 이제 화각이 더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손떨림 방지가 기존보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동영상 손떨방도 한번 볼까요? 지금 5배일 때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셔터 스피드도 엄청 빨라졌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찍혀요. 이것도 엄청 개선되었는데 사실 요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S23 시리즈라든지 나머지 시리즈들도 업데이트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달라진 게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제 슬로우 모션을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AI로 또 기능 제공한다고 해요. 자, 봐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꾹 누르면, 꾹 눌렀을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으로 AI가 중간중간에 프레임을 삽입하면서 이러한 기능으로 만들어준다. 배경 합성 같은 거 가능했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찍어서 한번 해볼까요? 좀 복잡한 배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찍었고요. 제가 이제 PD님 찍었고, 자, 이렇게 하고요. AI 버튼 눌러야 되고요. 제 PD님 선택하고, PD님 저 구석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내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 천장에 있는 것처럼 각도 이런 거 틀잖아요. 그럼 이 빈 공간도 채워준다고 해요. 과연 이게 아직까지 사람이 많은 데서는 좀 많이 어색하네요. 지금 이런 거는 되게 잘 됐거든요. PD님이 위에 올라가고, 근데 이런 지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아직까지 좀 많이 어색하다. 그리고 HDR 기능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켜고 끌 수도 있는데, 이제 설정으로 가면 슈퍼 HDR이라고 있어갖고 이거를 끄면 아까랑 이미지가 좀 다를 거예요. HDR의 차이. 울트라 실물 컬러 느낌 볼까요?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로 이렇게 4가지의 컬러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티타늄 블랙, 요거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약간 그라파이트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프레임도 블랙, 후면도 블랙, 요거는 티타늄 옐로우. 얘는 약간 좀 밝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쓰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컬러죠. 이게 티타늄 바이올렛.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약간 조금 이제 호불호가 좀 강하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컬러들은 프레임이 뒷면, 후면에 있는 컬러랑 좀 이제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근데 이 바이올렛은 뒷면이 보라색이고요. 또 프레임은 약간 티타늄 컬러예요. 옛날 할머니 집에 가면 있는 그런 컬러가 아닐까. 약간 요거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일반형은 프레임도 보라고 뒷면도 보라잖아요. 그래서 예쁜데 얘는 티타늄이랑 섞여 있으니까 할머니 주머니 같아요. 할머니 주머니. AI로 갑시다. 노트 어시스턴트. 요거 이렇게 AI 기능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하면 이제 요약 같은 거 되고요. 오탈자 수정, 그리고 번역도 된다고 합니다. 번역 누르면 이게 온 디바이스로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영어에서 일본어로 번역을 한 거고 13개의 언어가 현재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고요. 덮어쓰기 하고 여기서 또 누르니까
요약이라는 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을 요약하는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도 된대요. 지금 네이버 화면이 띄워져 있잖아요. 여기서 번역 누르면 지금 한국어, 만약 스페인어, 멕시코 이렇게 바꾸면 일단은 뉴스 한번 기사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스페인어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네, 스페인어 번역 누르면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바뀌네요. 또 이제 문자 보낼 때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AI 기능으로 대화 번역, 문장 스타일, 철자 및 문법 이런 거 있거든요. 문장 스타일로 해서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왜 기본과 플러스는 엑시노스를 탑재했을까요? 이렇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 스타일이 문구를 다듬어 준다고 해요. 원본, 전문적인, 소셜, 공손한 거의 비슷한데요? 짧은 문장은 비슷하게 나오고 긴 문장만 좀 잘 되는군요. 탑재했나? 느낌표 약간 좀 화내는 느낌으로 했나? AI로 문장 스타일 해보겠습니다. 문체 변경 중. 좀 나오네요. 전문적이. 노태문님, 왜 기본과 플러스는 엑시노스를 탑재하셨나요? 편안한, 소셜, 공손한,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철자 및 문법. 문법은 틀린 게 없고요. 또 대화 번역도 됩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여기서 요 바로 번역돼서 위에 올라가네요. 키보드 자체에서 번역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줍니다. 아까 보니까 검색 기능도 더 좋아졌더라고요. 저희 서브 채널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는 엄만 치니까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를 만약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궁금할 때 여기 밑에 제스처바나 홈버튼이나 동일하게 요거를 꾹 누르면 이렇게 검색 기능으로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화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검색해 준대요. 구글에서. 저는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이미지를 봤을 때 여기가 어디지? 검색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잘 되네요. 이게 AI로 하는 거라서 완전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잘 될 때는 되게 잘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약하는 그러한 기능도 좋지만 요거 검색하는 기능을 꽤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시간 통역이 이번에 새롭게 또 온 디바이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갤럭시가 AI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그나마 이제 실제로 유용한 게 요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해외에 갔을 때도 사실 이제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영어는 그나마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다른 건 안 통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쉬웠는데 이제는 갤럭시에서 실시간으로 요거를 번역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마이 프렌드 이렇게 전화를 걸면 이제 여기 통화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텍스트로 통화를 할 것인지 실시간 통역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프랑스어로 했고 저는 한국어. 대화를 시작하면 통역을 시작합니다라고 문구가 나오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프랑스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파리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통화는 저희가 이제 갤럭시 S24에서 걸기만 한다면 유선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모두 다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두 온 디바이스로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지금은 AI를 온 디바이스로 이렇게 제공하고 이제 몇 가지의 기능은 서버를 거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유료로도 전환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일단 25년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기능을 좀 구별해서 뭐 무료이든지 유료이든지 좀 구분을 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은 가장 기본형 모델인 S24 플러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프레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머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크게 바뀐 점이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사각형의 디자인을 했고 후면과 전면에 모두 플랫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디자인을 하면서 뭐랄까 이게 흔히 말해서 약간 아이폰스러워졌다라고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자면 이제 컬러나 이런 프레임이 바뀌면서 생각보다
기본형 모델이 되게 많이 예뻐졌습니다. 저희 PD님이 구입하신 S23 그리고 얘는 S24예요. 보면 이제 프레임도 모두 무광으로 바뀌었고요. 후면에 있는 글래스도 모두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둥글둥글했던 게 플랫하게 바뀌면서 되게 많이 예뻐졌어요. 화면 해상도는 이제 플러스 모델이 QHD 플러스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 두 가지 모델 다 울트라와 동일하게 피크 밝기가 2600니트로 모두 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달라진 게 전 모델 모두 1Hz에서 120Hz까지 가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주사율이 들어가서 이제는 기본 모델도 그 풀화면 AOD가 들어갔을 거예요. 기본 모델도 풀스크린 AOD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울트라와 기본 모델과의 급 차이를 좀 많이 둔 것 같더라고요. 디스플레이부터 울트라는 전면에 코닝 고릴라 글래스 아머를 탑재했는데, 기본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과 동일한 빅터스 2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이제 기본과 플러스 모델은 삼성의 엑시노스를 탑재했고, 새로운 이제 울트라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 3 4 갤럭시를 탑재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울트라 모델과 기본형 모델, 플러스 모델과 이 갭 차이를 조금 더 많이 이번에는 두려고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나 기본형 모델을 쓰시는 분들이 플래그십인데 좀 울트라와 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물어보니까, 현재까지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직접 나와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베이퍼 챔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의 경우 기존보다 1.5배, 플러스는 1.6배 더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쉬운 게 또 노멀 버전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뺐어요. 사실 기본형 모델에서 빠지는 걸 이해할 수 있기도 한데,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면 요즘에 핸드폰을 좀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빠진 게 좀 아쉽고, 또 치트를 지원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번 모델은 전 시리즈 치트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컬러는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코발트 바이올렛, 엠버 옐로우 4가지로 출시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티타늄, 그러니까 울트라 모델과 기본형 모델과 색상은 거의 비슷한 톤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재에서 오는 차이가 있어서인지 비슷한 색상이라도 울트라와 비교하면 좀 색상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둘 다 옐로우 색상이거든요. 좀 달라요. 또 보면 뒤에 후면 색상이랑 프레임 색상이랑 기본형 모델들은 이 톤 차이도 크게 이질감 없이 잘 만들었는데, 이게 티타늄은 색상 가공을 하기 좀 어려워서인지 얘 옐로우, 또 프레임의 옐로우는 좀 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기본형 모델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뺀 게 많이 아쉽네요. 엑시노스 2400 그러한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플러스 모델은 램도 12GB를 넣어줬거든요. 근데 기본형 모델은 아직까지 8GB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S20 시리즈는 전 모델 12GB를 탑재했는데, 지금 이게 다운그레이드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본형은 8GB예요. 그나마 괜찮은 점도 있어요. 아까 울트라 모델에서 베젤이 되게 얇아지면서 하단까지 맞췄다고 했잖아요. 기본형 모델도 하단을 모두 맞췄더라고요.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한 하드웨어를 탑재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씩 바뀐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서 수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둘러보니까 울트라도 좋기는 좋지만 플러스 모델이 가장 끌리거든요. 근데 이 삼성의 엑시노스라는 게 제일 걸림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며 갤럭시 S24 시리즈 전반적으로 어떠한 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스펙을 정확하게 몰라서 모든 것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빨리 제품을 구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장 크게 인상 깊었던 점은 기본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이 이제 아이폰스럽게 조금 바뀐 것은 갤럭시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잃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확실히 예뻐졌어요. 특히 울트라나 다른 모델들은 옛날에 있었던 그 버건디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틀건디라고 하는 거, 그게 사라졌어요. 컬러들이 다 예뻐요.